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오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코스피가 0.37% 플러스 2647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731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죠.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미국장 굉장히 좀 핫했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건설, 뭐 원전, 막 불을 뿜는 산업이 너무 많았어요. 엔터도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진짜 좀 괜찮아 보이는 산업 골라서 좀 장 초반에는 열심히 해보셔도 괜찮은 장이지 않을까. 왜냐면 산업별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요. 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삼성전자만 가면 지수는 가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묶여버렸죠. 묶여버린 상태니까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인데, 근데 자꾸 이제 위쪽을 돌파하려는 모습은 나와서 상당히 좀 시장 분위기 자체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2,600 이제 뭐 딱 중반 거의 이제 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비싸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좀 괜찮은 기업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거 중에서 또 올라갈 게 뭐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계속 고민하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시장 뭐 이렇게 지금 출발 분위기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이슈 나오는 기업이나 뭐 어제 그 하이브가 SM 지분 텐센트에 넘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엔터주나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 또 강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LFP 배터리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LFP 배터리 채택 이제 GM이나 포드가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오늘 LFP 또 밸류체인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시장 그 종목별 장세 이어지니까 뭐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 장세고, 다만 이제 변수는 삼성전자가 어느 날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종목 장세는 사실 좀 끝나고 지수 장세로 바뀔 수는 있다. 그래서 뭐 내가 매매를 안 해드려도 삼성전자 움직이면 계속 좀 관찰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2650 넘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0.6% 상승 2653, 코스닥은 0.6% 731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0.9%, SK하이닉스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54,400원, SK하이닉스가 2.2% 올라서 20만 7천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다 보합권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KB금융이 1%대 빠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0.6%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올라왔었던 이제 조선과 방산 이쪽은 조금씩 이제 다른 종목들한테 기회를 좀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삼성물산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염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들,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살짝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좋은데요. 하이브가 1.5% 상승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타 엔터주들도 다 4% 이상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0.8%, 에코프로가 0.5% 이렇게 올라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위 1.3% 상승입니다. 반대로 펩트론 같은 경우 알테오젠과 함께 좀 빠지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2%대, 그리고 알테오젠이 0.8% 이렇게 빠지고 있고, ABL 바이오도 역시나 2.1% 정도, 리가켄 바이오도 0.7%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확실합니다. SM이 2.6%, JYP가 3%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실리콘투가 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네요. 흡프스프 2.7, 이오테크닉스 1.5, 파크시스템스 0.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성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랑 컨텐츠주가 좀 많이 매기가 쏠리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3.6%고요. 디어유가 7%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말씀해주신 쪽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 뭐 지주사들 오늘 또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주사들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들 엔터나 이런 쪽은 아마 그쪽이 제일 클 거예요. 텐센트 지분이 이제 넘어가니까 중국발 시너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YG 엔터랑 SM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세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에 대한 이슈 플러스 알파로 스페이스X가 아마 29일에 로켓 쏠 거거든요. 그거 관련된 뭐 우주 항공 쪽들도 일단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화 한다고 해서 기사가 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심텍도 이제 중장기로 목표 주가 괜찮게 나온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포트 빨이 있는 쪽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원전이 오늘 좋은데 미국장에서 또 오늘 뉴스케일퍼나 뭐 오클로 이런 종목군들 또 두 자릿수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군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시간에서 LFP 쪽에 에서 작은 기업들 뭐 이슈 있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 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좀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하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코인테크랑 탑머티리얼의 2차전지 자동화 전공정 후공정을 같이 다루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건설주는 여미사님이 참 오르기 전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건설주들 목표 주가 상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오늘 좀 반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건설주들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하나 시스템이 제일 많이 오르네요. 5% 이상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밸류업 지수의 첫 정기 변경, 요게 조금 부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에다가 오늘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여기에 편입 편출되는 종목들이 또 오르고 내리면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 5.1% 정도 상승이고요. HD 현대도 오늘 5% 이상 또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중국이 좀 퇴출된다? 그래서 건설기계 이런 쪽에서도 K 크레인, 뭐 항만 크레인, 뭐 이런 거에서 뭐 같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주사가 올라서 오르는 거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로템도 오늘 2% 이상 상승, 현대건설 3.3%, SK하이닉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도 오르고. 여미사님 일단 올라가는 종목군들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1%, 2% 지금 오르고 있고, 네이버가 한 2%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특징이 되게 좀 소외됐던 지금 섹터죠. 대형주 내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금융주가 조금 이제 빠지는 가운데 위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 좀 사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들이 주식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팔고는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면 그 제일 많이 파는 게 기계 업종이에요. 그래서 아마 방산주 팔고 좀 반도체 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수에는 뭐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단단하지 않을까. 코스피가 지금 2650을 일단 넘어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에서 약간 좀 뭔가 그 분위기 전환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탄력이 뭐 엄청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가 뭐 강하게 좀 열리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되게 지수 자체는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에서는 그 오늘 이제 섹터로는 제일 많이 오르는 게 LFP 쪽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GM과 포드가 이제 기사 내용 좀 잠깐 말씀드리면, GM과 포드가 LFP 채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미국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어야 되고 또 추운 날씨들도 있기 때문에 LFP가 되게 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겠다라는 기사가 떴고, 아마 삼성과 LG한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산 소재 되도록 쓰지 말라. 그러니까 LFP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기업이 2차전지 그 LFP
쪽에서 자익을 아시죠 옛날에? 자익을. 여기가 옛날에 23년도에 LFP 한다 그래서 한번 주가가 한번 위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2차 전지 광풍 때. 네, 근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다시 이제 LFP랑 좀 연관된 그런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지금 현재 가장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건설주는 사실 건설주라기보다는 좀 원전주로 많이 가는데, 예.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GS 건설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이건 뭐죠? 이제 대선 끝나고 또 건설 경기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그래서 아마 GS 건설이 가장 세다는 건 이제 주택주로 좀 보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건설주가 빠질 때는 정말 끝도 없이 빠졌는데 오를 때는 그냥 좋은 것만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 좋았다가 오늘은 또 주택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들 나오니까 좋은 것 같고 아까 엔터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이제 뭐 HBM이라든가 뭐 반도체 쪽.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저가형 AI 칩 만들어 수출한다고 또 하니까 예. 그것도 한국의 뭐 반도체 쪽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거기에 GDDR7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또 메모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철강주들도 좋은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서를 좀 이제 몇 개 좀 봤는데. 내년에 현대제철을 상당히 좋게 보는 좀 보고서들이 물론 아직 소수 의견인데 조금씩 나오기는 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아직 주도주는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좀 관찰은 좀 필요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좀 소외됐던 곳에서도 일부 좀 아까 2차 전지 철강 이런 쪽에서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저한테 욕하실 분은 시원하게 욕하셔도 됩니다. 나스닥이 2.5% 올라갔는데 오늘 장 초반에 이런 분위기 정도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수급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고 오히려 외국인은 지금 190억 팔고 있고 기관도 10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00억 팔고 있고 기관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약간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여기가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외되고 한 번 튀고 또 소외되고 약간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좀 많이 들고 계시거나 좀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던 이런 애들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나스닥을 보고 흥분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냥 약간 좀 그런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 느낌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느낌은 그게 맞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전일에 우리가 그 클로징 벨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지수가 미니 지수가 1%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니 지수가 1.2 정도 올라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국장에서 2% 이상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0.8 정도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 지금 플러스 0.64 더하면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니케이는 어제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딱 오른 만큼의 거의 비슷하게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전일 조금 선제적으로 당겨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단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는 거고 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이 좀 잘 안 받쳐주고 있으니까 예. 좀 아웃퍼폼 하기가 좀 어렵다. 수급만 들어오면 뭐 미국이든 뭐든 부술 때 확실히 부수잖아요. 우리나라 1등도 되게 잘해요. 1등 할 때 막 올라갈 때는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올라갈 만한 수급이 없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루 이틀 평균치를 봤을 때 비슷하게 올라갔으면 그래도 뭐 그냥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민사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2655까지 지금 보면은 이 전에 고가인 3월 25일에 2654 이걸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징징대는 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지수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을 레벨업을 할 그런 자신감이랑 의지가 있다고 봐야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예. 여기서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2% 올랐으니까 우리도 뭐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어제 미국은 쉬었고 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호재가 나왔잖아요. 유럽에 이제 관세부가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월요일에 2%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저는 흐름이다. 그리고 저는 뭐 미국이 2% 올랐으니까 우리는 2% 오르고 저는 그거보다도 한국 증시는 최근에 어쨌든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좀 미국과 디커플링 되는 날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미국 올랐으니까 가야 되고 미국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고 한국은 작년에 올라도 못 오르고 빠지면 더 빠졌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확실히 완전 반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냥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한국만의 지금 매력으로 저는 좀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보고 있고 또 오늘 이제 근데 지수가 지금 2,650 왔는데 아직도 저 삼성전자가 저 바닥에 처박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게 커요. 여기서 삼성이 움직이면 얼마까지 갈까 지수가 만약에. 근데 삼성이 뭐 움직인다 아닌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오늘 2%나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에. 그래서 좀 움직임 자체는 되게 좋은데 만약에 삼성이 분위기를 타서 뭐 6만 원까지만 가도 지수 2,700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안 움직였는데도 지수가 이 정도면 업사이드가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오히려 근데요. 이렇게 전자가 가서 지수 오르면 개인 투자분들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자 물려 계신 분들은 좋은데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급이 완전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몰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은. 뭐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조선주 빠지고 바이오 오늘도 보니까 좀 바이오가 많이 빠지는데 이게 이런 돈들이 빠져서 이게 지수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수급 분산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지수 올라도 굉장히 좀 또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자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된다. 전자가 움직이는 순간. 근데 오늘 분위기는 좀 그 분위기 같아요. 전자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라. 그렇죠. 이러면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이 한번 쏟아질 수도 있다. 그건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미소를 지을 때가 점점 오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올라요. 그럼 2.6% 오르면서 55,250원까지. 에이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아직 멀었는데. 요 정도면 상한까지 지금 최근에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피디님. 상한가. 이 정도면 상한가예요. 지금 5월 봐봐. 그만 조롱해. 5월 13일부터 지금 이거 얼마나 빠지는 거야? 58,000원부터 빌빌빌빌빌빌. 그러게요. 오늘 2.5% 오르면 상한까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안 오른 것 같지만 급등입니다. 급등. 맞아요. 카카오페이, HD 현대 이거 보세요. 지금 차트 보세요. 66,000원부터 93,000원. 그냥 안 팔고 들고만 있었어도 지금 한 달 만에 몇 프로를 먹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이거 보면 오늘 상한가죠. 예. 오늘 진짜 좋은 종목들 너무 많아요. 카카오페이, HD 현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진짜 언급은 뭐 제대로 안 하지만서도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먹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나 시스템도. 근데 이제 요런 것들보다는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조금 매기가 들어온다는 거 요런 거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예. 한번호 vs 명카오 이러는데 명카오? 그래도 뭐 카카오한테는 안 지죠. 삼성전자는. 카카오는 예,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보여주죠. 오늘 0.8% 올라 41,300원이잖아요. 네. 제가 요때쯤 샀거든요. 예? 네, 그때요? 13만 원. 요때. 요때. 2021년 9월. 요때. 요렇게 해 가지고 쫙 이렇게 떨어진 건데. 요때도 이제 카카오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세요? 카카오 아저씨? 모르겠네. 네이버 카카오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카페에서 활동하시던. 맞아요. 네. 엄청 밀던. 네. 네, 그래요? 카카오 아저씨한테 속았었거든. 뭘 속아요? 많이 올랐는데 안 속았어요? 팔 거지. 그때 속았어요? 이후로 제가 땡땡땡 아저씨 이러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키다리 아저씨도 안 믿어. 제일 싫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그러면 9시 20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장은 이렇게 하자. 특히 약간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10시, 11시, 2시 요때 항상 바뀌잖아요. 수급이. 그렇죠. 오늘은 또 일본의 40년물 국채 입찰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뭐 미국도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좀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것도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일본의 40년물 국채 입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환율과 연동해서 그리고 국채와 연동해서 또 투자 심리와 연동해서 이런 거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 부분도 당연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일본이 국채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간밤에 엔비디아 블랙웰에서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지연이 됐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뭐 대리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좀 불을 뿜은 것도 있고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할 거다 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약간의 이제 보험이 생긴 거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낸 게 좀 미스 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또 생산 기대감이 붙으면 희망회로를 또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에 엔비디아가 3%뭐 다른 데랑 협업하는 이슈까지 붙어갖고 막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로 붐이 붐하고 일어나면 다른 쪽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지수가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하이닉스만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와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엔 지수가 2650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삼전이 6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 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산업별 매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는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GDDR7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예. 관련해서 오늘 심텍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거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큰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꼭지를 만들었는데 뭐 아직은 뭐 확실하게 하이닉스도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삼전이 그쪽은 선두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거기에다가 어쨌든 제 생각이 이거예요. 상법 개정 어제 우리 밸류업 지수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상법 개정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ETF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돈이 안 쏠릴까? 이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왕 하면은 삼성전자 어쨌든 주가 위치도 낮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붙으면 어쨌든 단기적인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도체로 쏠렸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다른 쪽들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단기 수급이 빠지면 주가는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점점 지금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3%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2.5% 올라가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1.1% 2665를 확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따가까지 수급이 더 붙어주고 쭉 올라간다고 친다 그러면 코스피가 오늘에도 한 2670? 2680?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느냐 요거는 또 다른 이슈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일본 국채 40년물 입찰은 오늘 12시 35분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11시 10시, 2시 요때 한번 수급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반도체 쪽에 좀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지금 뭐 다른 작은 종목들 봐도 낸드 플래시 쪽, HBM 쪽, 뉴로모픽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퀄리타스, 오픈엣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 좀 많이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확실히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제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전망 기관들의 자료를 봐도 그러니까 되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뭐 AI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PC 쪽 있잖아요. 예. 여기도 결국엔 대부분 수요 안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라는 전망은 많은데 이제 그래서 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좀 되게 엇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옛날과 다르게
지금 반도체는 3사가 모두 다 옛날만큼 공급을 늘리질 않아요. 예. 그럴 생각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단단할 거다. 이 바닥에서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좀 여전히 불신도 있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등락은 하는데 결국 이렇게 이 바닥에서 터닝할 때는 모두가 확신할 때 턴은 안 해요. 예,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다들 확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만 보면 그런 조건들을 보면 뭐 이미 반도체는 충분히 좀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 지금 제가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를 지금 643억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파냐면 기계를 400억 팔고 있어요. 기계. 그럼 뭐죠? 방산주 팔고 여기 간다는 얘기죠. 방산이나 원전주 있잖아요. 최근에 이쪽 정리하고 저기 전기전자로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만 보면 이게 연속성은 저도 모르죠. 내일까지는. 근데 오늘만 보면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결국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 장세는 조금 사실 좀 오늘 힘들 수 있는 예, 거꾸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반대로.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올랐던. 그러면 전기전자 움직이면요. 이게 힌트를 주는 거죠. 아, 못 오른 거 찾아야 되겠다. 대표적 현대차도 있을 거고. 현대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배터리 중소형주 좀 오르지만 대형주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안 오른 거 뭐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찾는 아마 현상이 며칠 또 이어질 수 있게 순환매로. 예. 그래서 이들이 뭐 구조적으로 오른다 이거보다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포지션 변경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보시면 그 외국인이 뭘 사냐면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바이오가 빠지고 아까 말씀한 이제 반도체가 지금 선두에 좀 서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소부장도 되게 부진했거든요. 지난 이제 며칠 보면 계속 빠졌어요. 근데 바이오 대신에 그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오늘 뭐 사실 엔터주는 이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좀 별개 이슈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것들이 한 3, 4% 오른다는 건 코스닥도 약간 이제 뭔가 좀 체인지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좀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오늘 코스피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이제 조선보다는 이제 방산,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해가지고 방산 쪽 그리고 변압기 쪽 LS 일렉트릭이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빠지니까 1.9%. 거기다가 올라갔었던 금융 쪽 네. 그쪽에다가 이제 일부 조선주 그리고 원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핫하다고 계속 맞아요.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지금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게 오늘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는 분기점이라고 봐야 되는 표정이 그래서 지 삼성전자 엄청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죽어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한번 이러면서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분은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자 같아. 지금 인생을 베팅한 사람이거든요. 예, 멘트 해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인생 역전하는 날이니까 어때요? 예. 네, 아주 괜찮네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이게 주가가 좀 잘 안 가. 물론 한번 6만 원대 갔다 오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결국엔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고 하이닉스는 사실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바보형을 데리고 가야 돼요. 바보형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그 형들의 주체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기아 막 이런 애들.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스타트만 잘 끊어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되게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부장 종목군들도 뭐 우상향하고 있었던 종목군들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순환매 돌면 자금은 충분히 다른 종목군들 노는 것만큼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산업별로 이 손바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조금은 관심 있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뭐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밸류업이나 상법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삼성도 좀 HBM이나 이런 거에서는 바보형이지만 정책적으로 보면은 또 큰형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ETF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아주시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진짜 엄청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전체 볼륨 이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삼성전자가 프로그램한테 진짜 어마무시하게 얻어맞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 외국인 수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준다면 이전에 올라갈 때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주가가 막 빵빵해서 6만 원 바로 뚫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완전 그냥 패대기만 치고 있었는데 다시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된다면 그래도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초반 정도는 한번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 2600 돌파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머지 산업별 2700? 2700 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이거 30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진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게 좋게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은 결국엔 관세가 뒤집어지면은 소프트 데이터는 한두 달 안에 다 빨리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드 데이터가 크게 무너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트럼프 1기 때도 1월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괴롭히다 1월에 도정 찍고 나서 또 쫙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버리면 랠리가 좀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만 잘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약간 트레이딩으로 현금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 투자상 좀 주고받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어서 뭐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했지만 전자가 달라지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보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직도 반도체 얘기하면은 사실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이지만 또 눈치 빠르신 만약에 오늘이 분기점이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빠른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뭐 이쪽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베팅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요런 손바뀜의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라면 좀 배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로징 벨에서 노는 것 같지만 어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어제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정권 바뀌면 가장 수혜 볼 업종 중 하나가 특정 후보가 퓨리오사 찾아갔다. 제일 처음으로. 맞아요. 예, 그러면서 뉴로모픽 반도체, 아. 퀄리타스나 뭐 어보브, 난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다 그랬는데 날 바보 보듯 봤거든. 모든 사람이. 쟤 왜 저러냐. 감다 뒤. 뒤졌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좀 반응이 나오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그런 이제 특정 후보 뭐 그런 방문도 방문이지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AI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기회가 되게 많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그 어디죠?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AI. 지사 설립하겠다고. 그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카카오가 좀 요즘에 강하긴 하지만 예. 카카오에 뭐 이렇게 전략적 제휴했다고 카카오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어쨌든 여기 지사 설립했다는 거 본격적으로 AI 산업을 좀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어쨌든 다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AI에 대해서 뭐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다 AI는 그냥 공통 분모입니다. 뭐 이게 특정 후보랑 상관없이 다 공통 분모기 때문에 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고 오늘 뭐 그 신문 기사 아마 보셨겠지만 한국전력이 앞으로 이 변전소 굉장히 많이 짓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AI 전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도 좀 늦긴 늦었지만 AI 투자가 어쨌든 이제 또 새롭게 뭐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인프라 또 소프트웨어는 이 기업들이 좀 많으니까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저는 충분히 또 좋은 뭐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뭐 한번 좀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부터 이제 AI 소프트웨어,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까지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빠집니다. 보로노이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넥스, 알테오젠 등등해서 1%에서 7%까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엔터주가 뭐 좋다가 지금은 조금은 반도체 소부장한테 좀 수급을 좀 나눠준 것 같네요. 예.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CJ ENM도 그렇고 뭐 다른 DOU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늘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삼성전자가 막 오늘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수가 크게 가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방산, 조선, 기계 같은 주도주가 크게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이 시총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굉장히 최적의 조합인 게 적게 빠져요. 하나 에어로가 1%밖에 안 빠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에어로가 막 5% 빠지면 전자 오르는 걸 또 이게 약간 상쇄시켜 버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되게 좀 좋은 조합인 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데 이런 기계 업종이 하락은 하지만 하락폭이 제한되는 거. 요거 자체도 국내 증시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저는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수가 2670까지 오릅니다. 2674 뚫었어요. 지금 오늘 2600 말하는 지금 몇 분 동안 2680, 뭐 2700까지도 가겠어요, 이 기세라면. 이게 바로 삼전의 힘이죠. 삼전의 힘이죠, 진짜. 하이닉스가 3.5% 오르고 삼성전자가 지금 3.1% 오르니까 이건 뭐 답 없죠. 그냥 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 올리고 싶은데 이걸로만 부족하니까 조방변 여기서 좀 빼가지고 같이 얹어서 묶고 더블로 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야, 이게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배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삼성 SDI 한다고 했잖아. SDI 삼성물산 삼성물산 빠지나요? 오늘 또 빠지네. SDI 어제 손절했을 거면서. 근데 맞아요. 떨어진 만큼 올라서 본전이에요. 맞네요. SDI,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오늘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뭐 등등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2차 전지에 대한 뭐 코멘트는 뭐 길게는 뭐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9시 37분 지나가고 있어서 수급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이 608억, 기관이 670억. 근데 선물에서 외국인이 4,700억을 초반부터 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아까 근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현물 같은 경우도 요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이 1등, 2등이에요. 근데 좀 볼륨이 좀 아쉬워요. 저는 이 금액이 훨씬 더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 뒤에 공 하나씩만 더 붙어 있으면 너무 활짝 미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00억, 250억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선물에 따른 이제 그 기관 투자, 금융 투자에 대한 수급도 아마 이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수에 대한 상승 기조는 좀 강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원전이나 뭐 이런 쪽들은 조금 수급이 이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주도 산업군들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기 전자 쪽으로 넘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상방은 좀 크게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열어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진짜 완전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62,000원, 65,000원만 가더라도 지수는 뭐 2,750, 뭐 2,800까지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만 가겠냐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순환매가 나왔을 때 다른 쪽에 안 빠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최근에 흐름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막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과연 버티면서 삼성 하이닉스를 좀 덩치가 특히나 한 삼성은 엄청 무겁잖아요. 삼성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물음표고 그 트리거는 아마 대선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외국계 수급 동향 보면 볼륨이 되게 많이 줄어 있고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 비중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돌림 나오는지도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급 연미사님도?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외국인 수급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결국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이제 9개월 동안 외국인이 그냥 주구장창 팔았거든요. 근데 그 판 건 뭐죠? 다 삼성전자예요, 사실은. 대부분 삼성전자 팔고. 근데 그 안에서 뭐 방산, 조선, 기계 뭐 이런 업종들 주도주들은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지금 10개월 만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좋지만 결국 키포인트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대요. 현대차는 이제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그냥 눌려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만약에 오늘 둘 다 뭐 2% 이상씩 올라가는데 이게 뭐 2, 3일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적산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연속 상승은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정말로 뭐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3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강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정말 확인이 된다면 이건 일시적인 건 좀 아니라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지수 상단이 더 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하루 또 반짝하고 맞아요. 끝나버린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2, 3일 정도 연속되면 이건 좀 확실히 분위기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죠. 금요일까지 흐름을 보시고 또 오늘 안 그래도 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란 또 한 번에 고빈 좀 맞네요. 네, 그거까지는 넘겨야 되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그거까지만 잘 넘겨주면 어쨌든 지수 상방은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진짜 그냥 짧게만. 저 이제 약간 감으로 하잖아요. 새로운 정부 이제 들어오면 경기 부양을 무조건적으로 좀 크게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안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특히나 요거는 그냥 뭐 팩트와 통계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어쨌든 왜 또? 아니 왜 또? 급격한 여론 악화가 날 수 있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제 생각 이거 진짜 제 생각입니다. 틀려요. 전 항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네. 항상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좀 붐이었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건설주가 또 이제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센티멘탈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막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건설이나 이렇게 원전이나 뭐 해외 쪽에 막 이렇게 엮인 부분의 건설 쪽은 좀 올라갔는데 국내 건설의 뭐 아파트 재건축 뭐 이쪽으로 하는 시장 그리고 건설 기자재 이쪽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못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그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좀 뭐 3개월, 6개월 시계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올해 좀 다크호스로 봤던 게 건설주인 게 그때는 원전보다는 전 주택 경기 개선으로 사실 건설주 괜찮을 거 봤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여기서 잃을 게 뭐가 있나 건설주 이미 다 망가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금리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건 그동안 좀 이렇게 원가 좀 비쌌던 공사들이 대부분 끝난대요. 그게 이제 반영되면 2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걸 뻔하고 약간 조선주 스토리 비슷하죠 옛날에 그거랑 비슷한 데다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이 어쨌든 계속 오르는 건 저는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공급이 너무 적어요. 특히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죠. 수요는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계속 늘거든요. 세대수는 계속 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느는데 공급 자체가 지금 줄어든 거죠. 근데 내년은 진짜 공급 절벽 갑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착공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예. 내년엔 그냥 공급 절벽 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지방까지도 이제 내년에 공급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 건설주가 올라갈 환경이 딱 맞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에 갑자기 원전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막 이제 무슨 뭐 개별주처럼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전이 이미 좀 반영됐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 오늘 GS건설이 제일 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GS건설 원전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주로 이제 저도 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집값을 어쨌든 어느 정부든 다 잡고 싶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집값 오르는 걸 바라지 않아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예. 그래서
근데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핵심은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공급 늘리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는 거다. 예, 공급 늘려야 잡혀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 늘리는 정책이 저는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오호. 예, 왜냐하면 안 그래도 내년에 이제 공급 줄어드는데 어쨌든 빨리 이제 착공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올해 정책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주들은 지금은 대형주주로 가는데 이게 중소지방 건설사로도 온기가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중소건설사는 이제 얼마 전에도 뭐 PF 때문에 이렇게 도산되는 기업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하셔야 되겠지만 건설주, 주택주들 저는 온기가 아직 제대로 번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 한 번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9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42% 올라서 2674. 진짜 어떻게 3거래일 만에 2600에서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와.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이건 뭐 삼성전자와 뭐 저기 하이닉스 반도체의 힘이겠죠. 네. 예. 대단합니다. 예. 지주사 오르는 거를 저희가 뭐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롯데지주, CJ 네. 저기 뭐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차 뭐 그리고 삼성그룹주 오늘은 HD 현대, SK 뭐 이런 종목들, SK 스퀘어, GS 그러니까 지주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결국은 상법 개정하고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지금 또,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두 분의 자료로 바로 넘어갈게요. 좀 오른다고 너무 막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좀 상태에서 네. 아 그러면 흥분하지 않게 좀 분위기 네, 쿨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광고를 해서 네. 분위기가 조금 막 이렇게 달아오른 것 같아가지고 좀 맞아요. 건조하게 만들기 네, 네, 위해서 제습기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윈제이 제습기인데요. 제품 본체와 배수 호스 사용 설명서까지 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모르거든요. 저희는 친절하게 설명서 드립니다. 4계절용 제습기 플러스 공기청정기 플러스 빨래 건조기까지 되는 윈제이 제습기입니다. 컴프레셔 방식이고요. 온도 30도, RH 80% 조건 기준으로 10리터 강력 제습을 실현합니다. 헤파 필터 H13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초미세먼지 정화, 공기청정 기능 탑재. 사이즈는 딱 컴팩트하죠. 성능은 대용량입니다. 지금 두 개 같이 나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오른쪽 거죠. 윈제이 저거 써 있는 거 저겁니다. 누적 판매량 몇만 대게요? 2만 대입니다. 2만 우와. 대. 누적 리뷰가 3,000개 이상. 엄청 많네요. 대용량 24리터 옵션도 추가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배수 호스 있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빨래 건조기 요거를 세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나오고 있죠? 쫙. 우와 멋있다. 야 뒤에 필터도 저렇게 엄청 달려 있잖아요. 저거 다 공기청정 되는 거잖아요. 오 저거 저거 레이저 저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예, 저거 시각 효과입니다. 그래서 윈제이 제습기 가격이 문제겠죠. 10리터짜리가 있고요. 24리터짜리가 있습니다. 큰 거 24리터짜리는 25만 원에 못 되는 24만 9천 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10리터짜리 조그만 거는 12만 9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동그란 게 르판 로봇 청소기인데요. 예, 로봇 청소기도 역시나 이제 강력하고 조용한 2200PA 흡입력이고요. 그리고 앱 제어와 음성 인식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해서 그냥 저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 로봇 청소기가 막 돌아다녀요. 싹 먹고 다니죠. 예, 저거 먹고 또 먹고 아무것도 없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앱 제어가 되는 요 로봇 청소기 스스로 복귀해서 충전까지 가능한 르판 로봇 청소기 코스트코 인기 모델이고요. 저희는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이게 정가가 21만 9천 원인데 10만 원 빼고 거기서 만 원 더 뺍니다. 10만 9천 원. 21만 9천 원짜리를 11만 9천 원도 아닌 10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윈제이 제습기 르판 로봇 청소기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 차익 실현 안 하면 다 날아갑니다.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셔서 요 윈제이 제습기와 로봇 청소기 현물로 마련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걸로 현물 예, 결론 예. 현물이 원래 이 현물이 아닐 텐데.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따잖아요. 거기 계속 있으면 잃어요. 결국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핸드폰을 사던 뭐 시계를 사던 옷을 사던 뭐 사야 돼요. 그래야 남아.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의 잘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카지노가 자, 여미사님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를 한 3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럼 간단하게 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 자료 나왔는데 저는 핵심은 원화 강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강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원화가 지금 굉장히 강해졌고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구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이외에 위안화 강해지고 있고 트럼프가 원화 강세 요구했죠. 뉴스 나왔죠. 이게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해서 환해지한다는 건 환율 상승하는 거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이제 하락할까봐 방어하는 건데 달러 자산을 1,450원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달에 5.5조나 돼요. 그러면 원화로 이걸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번째가 정치적 불확실성 이제 누가 되든 제거됩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개선되고 상법 개정, 배당 분리가 이걸 외국인이 모를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되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꼭 뭐 업황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저는 외국인들 이제 채워 놓는 거 아닌가 지금 비워놨던 거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당사자료인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지표로 보셔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도 ROE가 이렇게 낮고 PBR이 그냥 여기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예. 보시면 미국은 여기가 있는데 그렇네요. 너무 처참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갭을 좀 오래 메꾸지 않겠냐.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한국 증시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장률이 좀 바닥에 있다는 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반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2012년부터 2015년도 장세 한번 보시면 그때 환율 여기 그땐 1,100원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환율 낮았죠. 국채 금리가 1.79까지 떨어졌어요. 지금도 환율도 좀 떨어지지만 지금 저금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 또 유가 떨어졌죠.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삼저 현상. 삼저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보통 가치 조정세 되게 많이 났는데 그때 대표 기업이 지금 뭐 기억하실지 모르죠. 한샘이 주가 20배 간 적이 있어요. 지수 그래요? 3년간 박스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수에 연연할 필요 없다. 뭐 지수 2,800거고 3,000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장세가 또 나오지 않겠냐. 벌써 이런 기업들 나왔잖아요. 사실 뭐 변압기도 그랬고. 건설 기자재 저랑 오늘 좀 통했네요. 아니 이제 건설 자재가 간다는 게 아니고 한샘이 당시에 한샘입니다. PER이요 10배짜리 회사가 4년 만에 66배가 됐어요. 와. 근데 왜 그랬을까요? 구조적으로 그때 아파트 입주 대호황기 그때 기억나세요? 박근혜 정부 때 한 그 경제부총리 누구셨죠?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집 사라 그랬거든요. 대출해서. 그런 적 있었어요. 맞아요. 풀면서 그때 최대 수혜주가 한샘이 된 거예요. 최경환 부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맞아요. 그래서 초이노믹스.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주도주를 만들 때. 그게 미국 정부인지 한국 정부인지 뭐 이런 구분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과 실적도 엄청 좋았잖아요. 실제 숫자 갖춰진 이런 또 가치주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미 많이 오른 거 말고 계속 좀 찾아보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매몰되지 마시고 계속 좀 좋은 기업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샘 사례를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네. 한샘은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한샘 한우물만 팔아 그래서 한샘 좋잖아요. 저것만 그냥 우직하게 사면 66배 보상 주는 거죠. 66배를 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샘을 사게 미치게 만드는 뭔가가 나와 스토리텔링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숫자만 좋아서 가는가? 아니, 숫자 좋아서 갈 거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 3-4배 올랐어요, 벌써. 맞죠. 근데 그렇게 숫자 좋은데도 안 가버리잖아요. 저는 새 정부 들어서면 현대차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는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 지배구조에 대한 움직임 나오면서 결국 정리가 되면서 정의선도 현대차 본인의 직접 지분율이랑 뭐를 통해서도 결국 올려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현대차 갈 것 같은데. 배당 분리과세만 하면은 저는 엄청 갈 것 같아요. 네.
엄청 갈 거예요. 그죠. 배당주로 이제 뭐 배당주로 뺄 수 예,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배당주로 보면은 현대차만큼 괜찮은 기업이 또 없거든요. 현대차 그룹. 예. 네. 현대차가 진짜 제일 아쉽죠. 내용도 너무 좋고 사업도 잘하고 다 좋은데 뭐 못 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미사님이 매크로적인 상황이랑 전반적인 그런 증시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보노님 네. 자료 볼까요? 네, 저는 요거 이제 2분? 네, 짧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기사 중에서는 저는 얘네 두 개가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공식 한 기업 배당 늘고 주가 뛰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금융주에서는 이제 은행과 증권은 좋지만 보험은 좀 별로다. 그래서 예. 일단은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안 했던 기업은 떨어졌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미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는 이게 아직 초반이고 사실 밸류업 지수 너무 거창하게 했는데 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했다고 봐요. 이상한 것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비판 많이 했는데 예. 점점 좋은 걸로 막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리밸런싱 한 거 보시면 되게 잘 나가는 애들만 딱 넣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계속 바뀌면 결국에는 진짜 잘하는 기업. 약간 저는 뭐 스파이나 막 이런 것처럼 이제 기준 맞추드처럼 만들어 놓고 못한 애들 치고 잘하는 애들만 계속 집어넣어갖고 계속 우상향하게끔 만드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판 스파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지주사도 움직이고 있고 저 PBR도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요게 이제 그 흐름들만 좀 맞춰준다면 증시의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밑바닥에 밑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배당은 좋은데 저 PBR 이런 것도 생각보다 숨겨진 지주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아요. 배당 많이 주면서 PBR 좀 완전 바닥에 있는 애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1배까지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가가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 전략을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리포트도 읽고 종목 찾으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뒤에 아침엔 투자팀한테 바톤을 좀 넘기겠습니다. 코스피가 1.52% 플러스. 여기서 이따가 분위기 좀만 더 좋으면 오늘 뭐 2700 근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676이니까 2676. 코스닥이 0.8% 오르면서 73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시에 중국 증시 열리면은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죠. 오늘 또 삼성전자 2.8%, 하이닉스 3% 이렇게 오르면서 가고 있네요. 오늘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감까지 이렇게 하자라는 코멘트 짧게만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분위기면 뭐 지수는 뭐 2,700도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좀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못 올랐던 섹터들 있잖아요. 이런 거 순환매 돌 것 같아서 그쪽을 좀 한번 공략하시는 게 좀 현재로서는 좀 괜찮아 보이고, 다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한샘의 사례도 보여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해서 한번 이제 이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화 강세라는 거는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낫거든요. 국내 자산을. 그래서 어떤 자산으로 좀 내가 투자해서 이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걸 방어해 볼까? 요걸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런 좀 고민해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못 올랐던 기업들 순환매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보노님은요? 네, 저는 이제 잘 나가는 산업군들이 만약에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 당분간 좀 쉴 수 있으니까 뭐 각자 이제 평단에 맞춰서 좀 익절 라인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물론 LFF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막 들썩거리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뭔가 산업적인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게 있는지, 그리고 좀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 순환매 초입 부분에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 오늘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한 며칠 고민해 보신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리스트업하고 이제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씩 좀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양 쪽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평촌, 안양. NH투자증권 평촌금융센터에서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고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 그리고 국내 주식 전략 요거를 구혜영 차장님이랑 이혁진 차장님께서 NH투자증권 평촌금융센터에서 연다고 하니까요. 거기 저희가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팀도 좋은 자료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계속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광고 갔다가 아침엔 투자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그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댄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